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정소영입니다. 오늘 UX와 HCI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CI와 UX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행동 디자인과 설득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야는 기술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해서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느끼는 감정과 인상을 깊이 이해하고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 디자인은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동기, 능력, 자극의 요소를 고려해서 환경을 설계하는 방법론으로서 UX 디자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이끌어내고요. 또 진정한 기술의 편리함과 만족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술은 직관적으로 편리한데 어떤 기술은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떤 앱은 너무 편리해서 나한테 딱 맞다. 또 어떤 웹사이트는 너무 복잡해서 정보를 찾기 어렵다. 이런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는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잡한 절차나 불명확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에는 바로 행동 디자인과 설득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싱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챗GPT와 같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UX 디자인을 만들어보는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CI, 즉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기술과 사람 간의 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 키오스크와 같은 다양한 기술과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데요. HCI 목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HCI는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디자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경험인데요. UX라는 단어로 불리죠. 사용자 경험, 즉 UX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인상, 그리고 상호작용의 총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용자의 만족도와 직결되고요. 제품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UX 디자인은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앞서 설명한 HCI는 이론과 분석에 기반을 두고 사람의 인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학문적 접근입니다. 반면 UX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실천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분야는 따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진정한 사용자 중심 기술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다. HCI는 인간과 기술 간의 최적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해서 기술과의 대화 방식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컴퓨터가 대중에게 처음 보급되면서 사용자의 어려움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HCI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심리학, 컴퓨터 과학, 인간 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어서 새로운 연구 영역이 형성되었습니다. 도널드 노먼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 개념은 이러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기술이 아닌 사람의 사용 방식을 고려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유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나 기능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때 은유를 활용하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사용자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져야 하기 때문에 은유, 즉 메타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데스크탑에 휴지통 아이콘처럼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다큐멘트를 버릴 때 이 휴지통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은유는 복잡한 정보를 단순하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HCI 이론을 바탕으로 UX 디자인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감정과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설계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넘어서 사용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감정을 가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용자 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사용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은 디자인 사고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HCI는 깊이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이 성공적으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UX는 그 나침반을 들고 실제 길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용자의 현실적인 요구와 감성을 만족시키는 실천적인 디자인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 두 분야의 협력이 없이는 진정으로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기술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다음은 디자인 싱킹과 이를 활용해서 챗GPT라는 새로운 기술을 한번 가지고 사용자 경험을 접근해 보겠는데요. 디자인 싱킹은 사용자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법론은 사용자의 니즈를 깊이 이해하고요. 그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싱킹의 핵심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이 5단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새로운 기술, 즉 챗GPT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디자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의 5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과정은 5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공감은 사용자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두 번째 단계인 정의에서는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게 됩니다. 이어서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창의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실제로 구현 가능한 모델을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에서는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서 솔루션을 검증하고 또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챗GPT를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문맥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AI죠. 이러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기술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화 자체가 UX 디자인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발전은 우리가 기술과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명령어를 넘어서 AI가 복잡한 질문을 이해하고 맥락을 또 파악하고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와 같은 AI는 사용자의 대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더욱 매끄럽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술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데요. AI는 사용자의 행동과 선호도를 학습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개인에게 최적화된 컨텐츠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맞춤 경험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용자가 림백, 즉 의식을 활용하고 힘들여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나 기능을 찾는 게 아니라 알아서 찾아주는, 그러니까 소파에서 TV를 편안하게 시청하듯이 큰 의식적 노력 없이도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신 트렌드는 AI가 사용자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요. 앞으로 AI가 디자인하는 AI라는 개념까지 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AI와의 대화는 우리의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행동 디자인은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을 설계하는 방법론인데요. 이 과정에서 BJ 포그의 행동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그 모델은 3가지 요소, 즉 동기, 능력, 자극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습을 할 때 이 3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합해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공부를 하고 싶은 요구를 주는 것이 동기 유발이 됩니다. 게임 형태의 학습이라면 동기가 조금 더 자극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쉽게 그 행동을 할 수 있는지가 바로 능력, ability입니다. 이 부분은 버튼을 좀 더 찾기 쉽게 해준다든지 내용을 간결하게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 자극은 이러한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신호로 리마인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서 그 행동을 시작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행동 디자인과 설득 모델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용자가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자, 클리포드 나스의 카사 패러다임은 Computer as Social Actor라는 패러다임인데요. 이 경우에는 컴퓨터를 다루고 사용할 때 마치 사람처럼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AI에 적용한다면 사람처럼 칭찬하고 공감하고 또 권위를 보여줄 때 사용자를 설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 디자인과 설득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챗GPT나 AI를 디자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기와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적절한 자극을 또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기부여의 경우 챗GPT가 이 학습 계획을 따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와 같은 말을 제시할 수가 있겠고요. 또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더 쉽게 질문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또 적절한 자극의 경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명확한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칭찬, 격려, 개인화된 응답을 통해서 사용자가 AI에 대한 더 호감을 느끼게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5단계의 디자인 싱킹을 적용해서 공감과 정의, 아이디어, 또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과정에서 이렇게 도출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공감을 통해서는 각 사용자 그룹의 공통된 행동과 감정의 패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요. 이 정의를 바탕으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디어 부분에서 이제 챗GPT의 경우는 페르소나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플리카나 두오링고, 셀리체프 등을 보시면은 개인 같은 어떤 인격을 부여하고 성격을 부여해서 사람들이 자꾸 사용할 때 그들에게 사람과 같이 느끼는 그런 패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챗GPT에도 이런 성격을 적용을 해서 인격과 같이 대화하는 느낌을 불어넣어 주고요. 또 이것이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UX 디자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더 개선하고 싶거나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것이 있나요? 그것들을 적용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